안녕하세요.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. IT 트렌드에 밝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. 2022년에 도입됐는데 오늘 6월 19일부터 이 마이데이터 2.0이 본격 시행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. 이 2.0 버전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화했고 또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만 딱 찝어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바로 시작하죠?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마이데이터 2.0은요, 단순하게 편의성 개선,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,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더 넓어진 정보 접근성하고요, 강화된 통제권, 이걸 바탕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연다. 네, 여기에 있습니다. 아, 데이터 주권 강화군요.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역시 그 통합조회 방식의 개선 같아요. 예전에는 개별 금융사를 진짜 일일이 다 연결해야 했잖아요. 그럼 이제는 업권별로 한 번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은행이면 은행, 증권이면 증권. 이렇게 업권만 딱 선택하면 그 산하의 모든 금융사 정보가 한 번에 조회가 되는 거죠. 연결 가능한 금융사 범위도 기존에 한 50여 곳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금융사로 확대되었고요.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간결하고 강력해진 겁니다. 와, 모든 금융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 같아서 이 보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그래서 사실 편의성 증대만큼이나 정보보호 강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.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은 기본이고요.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정보 전송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또 1년 이상 미접속 시에는 정보 자체가 아예 삭제되도록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확실히 보장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6개월 미사용 시 중단, 1년이면 삭제. 안심이 되네요. 자, 그럼 통합 조회로 큰 그림을 보게 됐다면 또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런 작은 계좌들 있잖아요. 이것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띄던데요. 어카운트 인포 연계 기능이죠. 네, 맞아요.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와 연계를 한 건데요.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, 이걸 마이데이터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요. 해지나 잔고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뭐랄까, 잠자는 내 돈을 깨우는 셈이죠. 오, 잠자는 돈을 깨운다. 좋네요. 잔고는 본인 계좌로 받거나 아니면 기부할 수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본인 계좌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기부도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그 동의 절차요. 예전에는 이거 여러 번 클릭해야 해서 좀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나요? 네, 그것도 개선됐습니다.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동의 절차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었어요. 그래서 한 번의 동의로 모든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해졌고요. 서비스 가입 유효기간도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 이걸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돼서 반복적인 동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 아, 5년까지요. 정말 편해졌네요. 자, 그러면 IT 업계 관점에서 보면요.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 말고 이 기술적인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API 규격이 새로워졌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이게 사용자 경험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네,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요. 새로운 API 규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앱하고 금융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, API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최신 인증 기술도 적용되었고요. 덕분에 예를 들면 앱의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거나 여러 금융사 정보를 불러올 때 오류가 줄어드는 식으로 사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.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가입하고 이용이 가능해졌어요.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운 분들까지 포용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프라인 창구요. 아, 그건 정말 의미 있네요.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고려했다는 거니까요.
자, 그럼 정리해보면 편의성, 보안, 기술적 효율성까지 이런 변화들이 쭉 모여서 결국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아까 잠깐 언급하신 초개인화 자산관리 시대 이런 게 정말 오는 걸까요? 정보가 이제 통합되고 여기에 나중에는 공공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 정보까지 결합이 되면요. 금융사들은 정말 훨씬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AI가 내 소비 패턴하고 자산 현황을 쫙 분석해서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LLM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술 있잖아요. 이런 걸 활용해서 마치 자산 관리 전문가와 진짜 대화하듯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. 개인의 신용평가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결국 IT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고 그 중심에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이 있게 되는 겁니다. 와,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. 정리하자면 마이데이터 2.0은 단순히 정보를 모아보는 걸 넘어서 강화된 데이터 통제권을 바탕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서 뭐랄까 전례 없는 수준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보안과 사용자 통제권은 강화했다. 이게 핵심이죠.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.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마이데이터 2.0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내 모든 금융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고 여기에 AI와 같은 최신 IT 기술이 결합될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 경험이 가능해질까요?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앱으로 자산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진짜 AI 자산관리 비서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?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